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교재 14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이며 1장 요양보호 대상자 2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요약 부분을 요점 정리하신 후 해당 분야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문제를 읽어드린 후 5초 후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이들 노인 세대를 위한 보상을 마련하여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에는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제도적 보상은 사회보장제도, 여가활동이나 노인공경,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보상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보상으로 국가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면서 젊은 세대의 귀감이 될 모범 어르신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으며, 지적, 문화적 유산 전수는 노인이 보유한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지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정치적 보상, 4. 자유적 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3번 정치적 보상입니다. 국가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면서 젊은 세대의 귀감이 될 모범 어르신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공원, 박물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제도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정치적 보상, 4. 자유적 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2번 경제적 보상입니다. 국가는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더불어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노인의 신체와 활동에 맞게 영양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하며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보조식품을 섭취하고, 고혈압, 당뇨, 비만, 그 밖의 질병 유무를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위해 가족, 친구 등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 자원봉사, 여가 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한다. 2. 부부간 애정 표현을 줄인다. 3.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4.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 5. 영양보조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정답은 4번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입니다. 노인은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2.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 3.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4.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5.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그 밖의 질병 유무를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에는 세포의 노화, 면역능력의 저하, 잔존능력의 저하, 회복능력의 저하, 비가역적 진행으로 면역능력의 저하는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어 죽음을 맞기도 잔존능력의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회복능력의 저하는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으며, 비가역 진행은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이며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남,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1. 세포의 저하. 2. 잔존 능력의 저하. 3. 면역 능력의 저하. 4. 회복 능력의 증가. 5. 비가역적 진행. 정답은 3번 면역 능력의 저하입니다.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어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2. 신체 회복력이 향상된다. 3.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4.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5. 신체 기관의 잔존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입니다.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이며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다. 1. 기억 능력의 저하. 2. 면역 능력의 저하. 3. 회복 능력의 저하. 4. 감각 기능의 저하. 5. 운동 능력의 향상. 정답은 3번 회복 능력의 저하입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노인은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우울증 경향의 증가로 불면증, 식욕 부진, 체중 감소의 신체 증상 호소하며 흥미와 의욕의 상실과 주변 사람 적대적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을 합니다. 둘째, 내향성의 증가는 사회적 활동 감소,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갑니다. 셋째, 조심성의 증가는 일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집니다. 넷째, 경직성 증가는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며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저항합니다. 다섯째,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은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을 떠올려 보게 되고 지난 생에 대한 회상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자아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합니다. 여섯째,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은 자기 자신과 주변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안도감,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기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은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하며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노인들은 혈육, 물질적 재산, 창조적 업적, 전통과 가치 등을 남기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의존성이 증가는 노인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함,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담담해짐, 1. 의존성의 증가, 2. 내향성의 증가, 3. 경직성의 증가, 4. 우울증 경향의 증가, 5.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 정답은 5번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입니다.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을 떠올려 보게 되고 지난 생에 대한 회상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자아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이 나타난다. 2. 의존성이 증가한다. 3. 의사결정이 빠르다. 4.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 5.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한다. 정답은 2번 의존성이 증가한다입니다.
노인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 회복성, 2. 의존성, 3. 조심성, 4. 능동성, 5. 외향성. 정답은 3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노인은 일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자신감이 감퇴하기 때문에 조심성이 증가하며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저항한다. 1. 외향성 증가, 2. 능동성 증가, 3. 경직성 증가, 4. 의존성 증가, 5. 우울 경향 증가. 정답은 3번 경직성 증가입니다.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며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노인의 사회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할 상실은 은퇴로 사회적으로 가정 내 역할이 줄어들며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경제적 빈곤은 소득원이 줄어들고 연금이나 자산이 부족한 경우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유대감의 상실 감소는 직장과 사회에서의 관계 단절로 고립되고 고독감과 우울감이 증가하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위축은 만성질환과 신체적 쇠약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줄어들고 사회적 활동이 줄며 고립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의 확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 5번 유대감의 감소입니다. 유대감의 상실 감소는 노인은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되면 친척이나 친구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노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 감소, 2. 의존성 감소, 3. 조심성 감소, 4. 가족 내 역할 증가, 5. 사회적 관계망 확대. 정답은 1번 외향성 감소입니다. 내향성 증가는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할 뿐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이 됩니다. 따라서 외향성이 감소됩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 상실, 2. 우울증 감소, 3. 근로소득 증가, 4. 감각기능 향상, 5. 질병 회복력 증가. 정답은 1번 역할 상실입니다. 은퇴로 인해 사회적 역할을 상실할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역할을 잃게 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가족관계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부관계의 역할 변화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되며 성적 적응은 노인 스스로나 사회적으로 노인의 성적 관심과 욕구 충족을 금기시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하고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으로 노인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배우자의 상실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는 1단계 상실감의 시기, 2단계 혼자 된 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을 지니고 3단계 혼자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합니다. 둘째, 부모와 자녀 관계는 자녀의 결혼으로 부부만 남게 되면서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되며 최근에 자녀가 노인 부모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하는 수정확대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셋째, 고부 장서 관계는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 여전히 고부 갈등이 존재하며 장모와 사위 간의 장서 갈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에서 노인은 손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을 수 있어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섯째, 형제자매 관계는 경쟁심이나 갈등이 줄어들고 상호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중요한 사회적 지지가 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1. 핵가족, 2. 조손가족, 3. 다문화 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확대 가족. 정답은 5번 수정확대 가족입니다. 자녀가 노인 부모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하는 수정확대 가족이 나타났으며 각자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중 노인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상황은 1. 배우자 사별, 2. 경제적 빈곤감, 3. 유대감 상실, 4. 자녀의 결혼, 5. 은퇴. 정답은 1번 배우자 사별입니다. 배우자의 상실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며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로 1단계, 상실감, 2단계, 정체감, 3단계, 혼자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2. 노인 1인 가구 수가 감소한다. 3.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난다. 4.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5.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중 후군을 경험한다. 정답은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중 후군을 경험한다입니다. 자녀의 결혼으로 부부만 남게 되면서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배우자와 애정 표현을 자제한다. 3.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 고부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입니다. 노인은 손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을 수 있어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인 부양 문제는 노인이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4가지 고통을 흔히 노인의 사고로 표현하는데 빈곤, 질병, 고독, 무의즉 역할 상실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는 개인, 가족의 부담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며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은 낮아지고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부양 해결 방안으로 첫째, 사회와 가족의 협력으로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며 둘째, 세대 간의 갈등 조절 해결 방안으로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세대 통합이 효과적이며 셋째, 노인 개인적 대처를 위해 경제적으로는 연금과 보험을 이용하고 사회적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하며 넷째, 국가와 사회는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부양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2.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3. 독거 노인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4. 노인의 공적 부양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5. 빈둥지중 후군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답은 4번 노인의 공적 부양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입니다.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은 낮아지고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공적 부양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2. 획일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하도록 한다. 4.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한다. 5. 사회보험은 축소하고 개인보험은 확충한다. 정답은 1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조절 해결 방안으로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세대 통합이 효과적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2.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3.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4.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5.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한다. 정답은 4번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입니다.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한 세대 간 위험의 분산, 소득재 분배 등이 바람직한 세대 통합 효과적입니다. 요양보호와 가족의 역할을 보면 공식적 돌봄 인력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이며 비공식적 돌봄 인력은 배우자와 자녀, 이웃이며 1차적 돌봄 관계는 돌봄을 받는 노인과 돌봄을 주는 자의 관계이며 2차적 돌봄 관계는 1차적 돌봄 관계가 유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에서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으로 인간 중심 요양보호는 대상자의 개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생활양식, 필요와 심신 상태에 따른 요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개인에 맞춘 요양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다움 케어에서는 대상자를 대하는 실천 원칙으로 5가지 단계로 구분하며 첫째, 만남의 준비 단계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방문하였음을 알리며 둘째, 케어의 준비 단계에서는 상대와 관계를 만든다 친구가 된다이며 셋째, 지각 감각의 연결 단계에서는 대상자가 기분 좋게 느끼도록 돌봄을 시행하고 넷째, 감정의 고정 단계에서는 케어의 기분 좋은 점을 상대의 기억에 남기며 다섯째, 재회의 약속 단계에서는 다음의 케어를 쉽게 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인간다움 케어에서 대상자를 대하는 실천 5원칙 중 틀린 것은 1. 만남의 준비 단계,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방문하였음을 알린다. 2. 케어의 준비 단계, 상대와 관계를 만든다. 친구가 된다. 3. 지각의 연결 단계, 대상자가 기분 좋게 느끼도록 돌봄을 시행한다. 4. 감정의 고정 단계, 케어의 기분 좋은 점을 상대의 기억에 남긴다. 5. 재회의 약속 단계, 대상자의 지난 기억을 떠오르게 하며 추억을 남긴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재회의 약속 단계에서는 다음의 케어를 쉽게 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인간다움 케어 실천 5원칙 중 대상자가 기분 좋게 느끼도록 돌봄을 시행하는 단계는 1. 만남의 준비 단계, 2. 케어의 준비 단계, 3. 지각의 연결 단계, 4. 감정의 고정 단계, 5. 재회의 약속 단계. 정답은 3번 지각의 연결 단계입니다. 지각 감각의 연결 단계는 대상자가 기분 좋게 느끼도록 돌봄을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인간다움 케어에서 대상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제공자 중심의 요양보호 사례로 어서 일어나세요. 그냥 간이변기에 하세요. 그냥 휠체어 타세요. 냄새나니까 얼른 지금 목욕하세요 등 무엇이든 강제하려고 합니다. 둘째, 사고방지만을 강조하는 사례로 침대에서 떨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안 묶어 놓으면 소변줄, 콧줄을 잡아 뽑아요 하며 억제대를 하게 합니다. 셋째, 대상자에게 위험한 요양보호로 겨드랑이를 잡아 끌어올리는 행위 등 부적절한 케어를 합니다. 인간다움 케어에서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에 맞게 돌봄을 실천한 경우는 1. 화장실을 가겠다는 어르신을 간이변기에서 용변을 보게 한다. 2. 지금 목욕을 안 하면 냄새가 나니까 얼른 목욕을 하자며 옷을 벗긴다. 3. 안 묶어 놓으면 소변줄을 잡아 뽑으니 억제를 하게 한다. 4. 침대 아래로 몸이 내려오면 겨드랑이를 잡아 올린다. 5. 걸어서 이동하려고 하면 부축해서 함께 이동한다. 정답은 5번 걸어서 이동하려고 하면 부축해서 함께 이동한다입니다. 인간다움 케어 대상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 사례는 제공자 중심의 요양보호 사례로 무엇이든 강제하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 실천의 4가지 원칙은 첫째, 대면하기입니다. 눈높이는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의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며 눈을 맞추고 나서 2초 이내에 인사하거나 말을 건네고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시선을 피하면 침대와 벽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라도 눈을 맞추며 제 눈을 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는 대상자와 멀리 서거나 위에서 내려다보며 정면이 아닌 옆에서 짧게 힐끗 보는 것입니다. 둘째, 말하기는 천천히, 또박또박, 긍정적으로, 지속적 말하는 것입니다. 졸고 있거나 아직 잠에서 덜 깨었을 때는 침대판을 들이고 대답이 없으면 약 3초간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두드려 대상자를 깨운 뒤 말을 시작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형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셋째, 접촉하기는 대상자의 피부와 넓은 면적이 닿게 만져야 하며 천천히 밑에서부터 받쳐 살짝 힘을 주는 것이 좋으며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접촉해야 합니다. 넷째, 일어서게 하기는 노인의 근력 유지를 위해 최소 하루 20분 정도는 일어서게 하고 가급적 혼자서 움직이게 해야 하고 활동하는 동안 기분 좋은 이야기로 격려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대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위해서 한참 동안 내려다본다. 2. 대상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을 건넨다. 3. 가급적 대상자와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4. 시선을 피하면 눈을 맞추며 제 눈을 봐주세요라고 요청한다. 5. 대상자를 옆에서 짧게 쳐다본다. 정답은 4번 시선을 피하면 눈을 맞추며 제 눈을 봐주세요라고 요청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시선을 피하면 침대와 벽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라도 눈을 맞추며 제 눈을 봐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대상자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냥하게 웃으면서 팔을 강하게 붙잡는다. 2. 손끝으로 빠르게 접촉한다. 3. 손이나 얼굴은 만지지 않는다. 4. 힘을 많이 주고 손가락만으로 잡는다고 천천히 밑에서부터 받쳐준다. 정답은 5번 천천히 밑에서부터 받쳐준다입니다. 대상자를 만질 때는 상냥하게 웃으며 천천히 쓰다듬듯이 감싸듯하여 대상자의 피부와 넓은 면적에 닿게 만져야 하며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접촉하고 붙잡지 않고 천천히 밑에서부터 받쳐 살짝 힘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